사랑어린 학교의 교장 소임을 받은 저는 이름이 세 개입니다. 호적 이름은 김상숙이고요. 한 10여 년 전부터는 푸른소리라고 이 사랑어린 마을교육터에서 불렀고 한 3년 전에 다시 또 중정이라는 이름을 선생님한테 받아서 중정, 푸른솔 누군가 하면 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영상 잘 보셨죠? 네. 영상 보신 것의 연장선입니다. 이 이야기는 걸어서 별까지, 여기 사람들은 걸어서 별까지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아름다운 동행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면 부탁드릴게요. 네, 사랑어린 학교 철학과 3입니다. 이 학교가 20년이 되었고요. 그리고 사랑어린 학교의 철학과 삶을 세운 지는 한 13년, 12년 정도 되었는데요. 이미 공교육이 다 있고 있는 교육으로 있는데 왜 이런 학교를 만들었는지, 재정 지원 받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어려운 길을 왜 나서서 가려고 했는지, 그것은 이 철학과 삶에 담겨 있습니다. 함께 어울려 놀면서 크는지 사랑어린 학교는 저마다 자신의 길을 찾아가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랑, 자비, 정의, 용서, 친절 같은 내적 가치를 바탕에 둔 가슴 교육을 중심으로 머리, 손, 발을 함께 키워가는 법을 보여줍니다. 다음에 부탁드릴게요. 사랑어린 학교를 부를 때 앞에 꼭 붙이는 말이 함께 어울려 놀면서 크는 집이라는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을 붙이는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그것을 함께 좀 제가 보겠습니다. 함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후회되거나 따르는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울려 세상 만물이 한 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어울려주는 것을 배웁니다. 놀면서 재미있게 놀이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는 것, 이웃과 어울려 사는 것, 난관에 부딪혔을 때 뚫고 나가는 것, 공동의 문제를 푸는 방법 등을 배웁니다. 네, 그 놀면서를 설명한 이야기가 재밌죠. 우리가 보통 참 살면서 힘들게 여겨지는 것, 피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직면하고 놀면서 해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은 저절로 아이와 어른들은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집은 태어나는 곳이자 따라가는 곳, 그리고 나니 자유로운 출발점이자 종착점입니다. 네, 우리가 사는 가정의 집, 그리고 이곳도 다 이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부탁드릴게요. 네, 사랑어린 학교의 철학을 이야기할 때 진한 글씨로 가슴 교육이라고 얘기했죠. 가슴을 바탕으로 해서 머리와 손발이 함께 크는 교육을 지향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가슴을 살리는 교육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슴 교육은 깨어 기도하기, 있는 그대로 보기, 잘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는 나와 온 우주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고 지금 여기를 오롯이 살게 합니다. 궁극적으로 저마다 내면의 울림에 따라 살 수 있는 사람도 성장해 갑니다. 이런 교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대표적인 수업으로는 마음 공부가 있고요. 수업 마음 공부 말고도 아침에 만나면서부터 헤어질 때까지 항상 가슴 교육을 바탕에 두고 하려고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마음 공부는 1, 2, 3학년, 4, 5, 6학년, 그리고 천재인 7, 8, 9학년 모두가 하고 있는데 연령, 학년별에 따라서 그 연령에 맞춰서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자면 7, 8, 9학년 천지인 마음 공부는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강학학 할아버지가 같이 해주시고 계신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이 수업에서 이거 하나만 잘 지키면은 나이가 들어서도 굶을 걱정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눈을 잘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잘 기울여 듣는 것. 그것을 하면은, 그것만 잘하면은 밥을 먹고 살 수 있다고 몇 번씩 말씀하세요. 사실은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고 누가 이야기를 하면은 잘 쳐다보지도 않고, 쳐다보지 않으니까 귀 기울여 듣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것부터 가슴들에게 첫 시작으로 삼고 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생활교육입니다. 생활교육은 함께 어울려 놀면서 하는 연습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뤄내고 사랑하는 습관을 만듭니다. 그래서 밥모신과 걷기 명상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희는 밥을 먹을 때 밥을 먹는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밥을 모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밥을 모시는 것의 첫 시작은 무엇이냐면, 물론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드는 것도 밥모심이지만은 농사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1, 2, 3학년들한테 바로 호미를 들게 하고 그러지는 않고요. 그 나이 때는 하늘과 땅의 고마움을 항상 느끼고 마음 모으고 그런 시간을 갖고, 아까 그 벼베기 할 때도 이렇게 장하게 참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벼에 대해서, 논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이렇게 품고 있다가 천천히 학년이 올라가면서 호미를 잡고 낫을 잡고 또 뱅기도 잡고 그렇게 해서 7, 8, 9 천지인이 되면은 본격적인 농사 수업을 한옥현이라고 하는 나간에 평생 농사를 지으신 선생님으로부터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가 얼마나 숭고한 일인지, 그리고 농사가 없이 농사가 모든 그 업의 바탕이라는 것을 배우고요.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함께 어울려서 이루어지는 것이 농사라는 것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공양관으로 가서 우리의 우리 밥상에 오르고, 그리고 학생들이 그것을 함께 준비하고 뒷마무리까지 하고, 이것을 모두 밥모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걷기 명상은요, 매일 아침 1교시가 걷기 명상 시간입니다. 아침에 한 9시 무렵에 버스 타고 저쪽 그 학교 근처에 유령이라고 하는 한 3km 정도 떨어진 곳, 2km인가 3km 떨어진 곳에 버스에서 내려요. 그러면 함께 학교까지 천천히 걸어옵니다. 그러면서 오는 길에 자연도 접하고 바다도 보고, 그리고 마을 어른들을 보면은 인사도 드리고, 그런 시간을 1시간 동안 가지면서 혹시나 집에서 뭐 아침에 늦게 일어나거나 아니면 서두르다가 뭔가 또 가족에서 불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불편한 마음들을 2시간 동안 좀 이렇게 풀어내고 교실에 들어와서 또 다른 수업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매일 걷기를 하고 또 한 달에 2번은 동네 한바퀴라고 해서 그 마을 전체를 오전 내내 걷는 시간을 전체가 갖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1학년부터 9학년까지 짝을 지어줘요. 그래서 막내인 1학년과 제일 밑선배인 9학년의 손을 잡고 그렇게 짝을 지어서 함께 걷고요. 또 계절마다는 앵무산 나들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학교 뒤에 있는 학교를 품어주는 산이 앵무산인데, 그 앵무산을 계절마다 걸으면서 봄에는 진달래 보고, 여름에는 또 푸르른 튤립들 나뭇잎을 많이 보고, 가을에는 낙엽을 보고, 이렇게 계절을 땀을 흘리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다가 또 순례도 합니다. 그래서 4월 5학년이 얼마 전에 선박사에 또 성순례를 다녀왔었고요. 그리고 7, 8, 9학년들 운동 과정에 가면 아주 순례가 가장 중요한 그 교과 과정 중에 하나가 돼요. 그러다 9학년쯤 되면은 해외 이웃나라 순례를 다녀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매듭을 갖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까 영상에서 한가족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한가족 모임은 자신들이 그동안 배운 것을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발표함으로써 선배 같은 경우는 내가 저때 저렇게 배웠었지 그런 거를 이렇게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또 동생들은 내가 전학쯤 되면은 저걸 배우겠구나 하는 거를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1년에 현재는 1학기 때 한 번 가졌고 2학기 때는 11월 중에 가지려고 하는데 궁금하신 분은 또 날짜 보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1년 매듭은 연극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마다 배움터 전체 학생들과 그리고 어른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연극을 준비하고 발표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9학년이 직접 지금 대사를 쓰고 있고요. 연극 선생님 말씀으로는 아마 연출도 좀 부탁 함께 하시려고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세이가 있어요. 에세이는 9학년들이 졸업을 앞두고 발표하는데요. 9학년 2학기쯤에 자신의 16년의 삶을 좀 돌아보고 그래서 자기의 상처라든가 그런 것들을 한번 분천해보고 그것을 정리하고 해석하고 이렇게 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웃나라 순례는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해마다 갔다가 코로나 때문에 한 3년은 못 갔었는데 그 전에 보면 주로 산티아고를 많이 갔었고 인도를 간 적도 있었고 캐나다,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사는 자치구를 간 적도 있었고 네팔을 간 적도 있었고 올해는 1학기 때 산티아고를 지금 9학년들이 한 50일 가까이 다녔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부분에서 어떤 사람이 들기를 꿈꾸고 하는가 그것이 사랑 어린 연극극단입니다. 사랑 어린 연극극단은 내 몸과 마음을 잘 다루는 법을 알고 우리는 그대로 바라보기를 통해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사랑하는 법을 공부하는 거죠. 아까 진병찬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단점을 보고 불행해하는데 그것보다 우리가 가진 그 장점,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면 그 자체로도 기쁨과 사랑을 느낄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잘 질문하는 법을 배우고 참스승을 찾아 신뢰를 떠납니다. 위대한 영혼으로 자라서 세상의 길들을 빛으로 빛나게 합니다. 이런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네, 사랑 어린 살림살이 이야기를 좀 간단히 드릴게요. 드림 정신, 세바퀴 제비뽑기 세 가지가 있는데요. 드림 정신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이미 태어났을 때 모든 것을 다 받았으니까 내가 할 일은 내어드리는 것밖에 없다. 이런 것을 드림 정신으로 하고요. 그럼 이게 어떻게 이 사랑 어린 학교에서 구현되나? 여기 바로 살림살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정해진 학기가 없어요. 정해진 학기가 없는데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고 제가 이 학교에 온 지 20년 됐는데 20년 전에는 한 달에 30만 원이었었고 30만 원으로 힘들다고 해서 몇 년 있다가 또 올리고 그러니까 35만 원까지 올렸는데 그래도 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맞는 삶인가를 정말 깊이 고민하면서 자율학기제 라고 살림 동창금이라고 부르면서 학비라는 말을 쓰지 않고 여기 있는 이곳이 모든 교육활동과 또 이곳에서 일하는 교사들을 배움직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일꾼들이 살림살이를 우리들이 다 같이 함께 책임진다. 그런 의미에서 살고 있고 그런 돈은 어떻게 하느냐. 돈은 정성껏 그리고 형편껏 그렇게 하자. 그럼 그러려는 이유는 뭐냐. 30만 원이라고 하는 그 학비 때문에 오고 싶은데 못 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여기가 오고 싶은데 돈 때문에 못 오는 일은 없어야겠다. 그런 그 결의가 있었고요. 지금 졸업하시거나 다니시는 분들 중에는 예전에 그 학비로서는 정말 참 힘들었던 분들이 오셔서 그분들은 나름대로의 그 드림 정신을 발휘하면서 여기서 다 올려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바탕이 있고요. 그래서
십시일반 걸음덩이 이런 걸로 이렇게 붙여두고 있고요. 세바퀴 회의는 이 학교가 20년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초기 한 7, 8년은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학교가 중퇴 일이 있은 적도 있었고요. 그 시기에는 그 학부모 회의 같은 거를 하면요. 운영위원회 이런 걸 하면 진짜 고성이 오고 중간에 사람 나가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그럼 그 결과물은 뭐냐. 그거는 이제 여기 살기 싫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방식은 아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의 전통, 꼭 인류의 전통의 유산이 뭐냐면은 싸우지 않고 논쟁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세바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다 저를 바라보고 계시지만은 이분이 앉아서 시계 방향으로 누구에게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이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들이 뒤에서 듣고 또 질문이나 아니면 문제 제기가 있다면 그때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순서가 되었을 때 하고 그런 방식을 하는 건데 이름은 세바퀴 회의지만 아주 중대한 일이 있을 경우 5바퀴 회의를 할 때도 있고요. 평소에는 세바퀴를 이렇게 잘 지켜서 하시는 또 쉽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비뽑기입니다. 우리 사랑어린 학교, 우리 사랑어린 마을로 저는 모든 의사 결정과 그리고 이분을 뽑을 때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교장선생님을 받았는데 저도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요. 저만이 아니라 이곳에 분장이라고 하는 분들은 다 그렇고요. 학부모 대표 역시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냥 하는 것은 아니고 하기 전에 마음을 잘 모으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하기 싫다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을 다 한번 들여다보고 어떤 결과가 오든지 단순하게 받아들이겠다. 함께 동참하겠다. 이런 마음이 바탕인데 제비뽑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살림살이의 중심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리을 눈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안상수 교수님이라고 생명평화 문의를 만드신 파티 설립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께서 여러 해 특보하셔서 저희 학교에 선물로 주신 건데 리을이라고 하는 소리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소리예요. 그래서 리을이 들어간 우리나라 말을 잘 보면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것 잘 떠올려 보시면 말, 물, 불, 그리고 사랑, 삶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리을이 가운데 정이 있는데 이걸 가온짓기라고 하는데요. 씨앗 같은 거. 그래서 씨앗이 우리 아이들마다 또 사람마다 다 가슴에 씨앗이 있잖아요. 그 씨앗이 바로 리을로 이렇게 다 커지는 모습을 이런 식으로 구현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들어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식구가 되신다면 자주 보실 것 같고요. 네, 그 정도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짧은 시간으로 사랑하는 학교에 대해서 잘 아실 수는 없지만 어떤 자기만의 느낌을 간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랑어린 학교에 같이 깃들어 살고 있는 재학생 친구들 먼저 앞으로 나오시고 그 다음 사랑어린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군대를 막 제대한 졸업한 선배님이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랑어린 학교의 부모로서 어른 학생으로 살고 계시는 학부모님이 나오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 선생님을 맡고 계시는 프로님 같이 자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분들께서 이제 솔직히 사랑어린 학교에 대해서 이 앞에 했던 이것과 다르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 이런 용기를 가지고 자기다운 이야기를 한번
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찐 이야기라고 하죠. 자, 한번 첫 손님에게 네, 마이크 넣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원의 학교를 다니는 8학년 김윤재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은 우리 학교 입학 고민을 조금이라도 들어보고 오신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이 학교를 계속 다니게 된 이유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초등, 중등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저는 지금 중등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초등에서 중등으로 다시 입학했던 이유는 이 학교가 좋은 것도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학교를 간다는 것을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학교를 떠나는 것이 좀 두렵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계속 남아있었던 것 같고요. 우리 학교의 장점이자 단점인 것을 얘기해보자면 일단은 첫 번째는 기숙사 생활입니다. 중1 1학기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집에 가는데요. 그래서 좀 학교 생활이 괜찮지만 중1 2학기 때부터는 2주일에 한 번 집에 가서 학교가 좀 많이 지루해집니다. 그래도 기숙사에서 친구들하고 수다도 떨고 보드게임도 하고 같이 생활해서 좀 좋은 추억인 것 같습니다. 비록 같이 생활해서 좀 힘든 점도 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좋은 기억이 정말 많이 떠오릅니다. 두 번째는 밥 선생님인데요. 밥 선생님이란 우리가 직접 밥을 조리하고 차리고 마무리하는 겁니다. 어른들이 계시긴 하지만 웬만해선 저희가 주체적으로 밥 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 밥에 관한 모든 것을 해보니까 고마움 없이 먹었던 밥도 고마워지고 음식 하나하나에 정성이 깃들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이 힘들긴 해도 그만큼 많이 배우고 음식을 만들 때 많이 뿌듯합니다. 우리 학교는 1년에 약 2번씩 순례라는 것을 하는데요. 순례는 약 10일 동안 다른 지역에 가서 걷고 자고 밥을 직접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순례를 가는 이유는 익숙치 않은 외지로 가서 자립심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는 수학, 영어, 과학 같은 과목들도 하지만 자립심도 같이 배우는 학교입니다. 제 글이 여러분의 글을 조금이라도 덜어줬으면 바라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어린 학교를 다니고 있는 9학년 황은지라고 합니다. 저는 재작년에 사랑어린 학교에 왔는데요. 3년 동안 학교를 다니며 배우고 느꼈던 것들을 지금부터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밥모심인데요. 우리 학교에서는 쌀 한 톨에 우주가 담겨있다고 해서 밥을 모신다고 표현합니다. 쌀 한 톨에 우주가 담겨있다고 하는 이유는 이 쌀이 나에게 오기까지 온 우주가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쌀 한 톨에 우주가 담겨있다고 하는 이유는 이 쌀이 있으려면 벼가 있어야 하고, 벼가 자라려면 햇빛뿐만 아니라 바람, 물 등도 필요하고, 또 햇빛이 있으려면 태양이 있어야 하고,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 결국에는 온 우주가 움직여야 합니다. 일반 학교에 다닐 때에는 밥도 허겁지겁 먹고 소중함도 알지 못했는데,
반모심에 이런 뜻이 담겨 있다는 걸 알고는 내 앞에 밥상의 정성을 생각하며 차분히 먹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렇게 반모심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농사 수업도 하는데요. 단순히 심고 끝내는 게 아닌 직접 고랑도 파고 씨앗도 심으며 풀도 내고 물도 주고 이렇게 키운 건강한 먹거리를 수확도 합니다. 이렇게 내가 먹는 음식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오는지를 배우는 건데요. 물론 많이 힘들지만 막상 다 하면은 뿌듯함을 느낄 때도 있어요. 다음으로 배움을 느꼈던 건 마음 공부입니다. 간혹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수업인데요. 할아버지가 직접 겪으셨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학생들이 평소 고민 같은 것들을 질문해서 할아버지에게 배움을 얻기도 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많은 배움을 얻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모르는 걸 솔직하고 당당하게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 같지만 수업을 듣고 가장 많이 바뀐 게 이 점인 것 같네요. 다른 수업들도 간단하게 얘기해보자면 연극 수업은 평소에는 발성과 즉흥 연기를 배우다가 9학년이 되면 연극 한 편을 직접 제작합니다. 우주 이야기 수업은 우주의 탄생부터 현재까지의 이야기를 배우는 흥미로운 수업이에요. 이 외에도 인문학, 역사, 생물과 난타 같은 여러 수업들도 있지만 다 설명드리지는 못할 것 같네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3년 동안 이런 수업들을 들으면서 저는 나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는데요. 앞으로도 나답게 살아가는 법을 잃지 않으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 식구들도 많이 와서 저처럼 배움을 얻어가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어린학교에 다니고 있는 7학년 박선민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전하려고 한 건 아니고 읽을 언니가 있었는데 방금 아파서 먼저 가서 제가 전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과정부터 지금까지 사랑어린학교를 9년 동안 다닌 9학년 이설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학교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어린 배움터를 9년 동안 다닌 저의 경험과 생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9년을 다니면서 힘들었던 점을 말하자면 공동체 생활입니다. 공동체 생활은 굳이 우리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서도 힘든 문제죠. 하지만 저는 공동체 생활 자체가 아닌 소수의 공동체 생활에서 오는 어쩔 수 없는 불편함이 힘들었습니다. 같은 동성 친구가 저를 제외하고 3명밖에 없었기에 한 친구와 다투면 정말 곤란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배움이고 이런 갈등을 풀어나가는 과정도 우리 학교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선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기숙사 생활입니다. 저는 3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며 딱 3번 울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처음 기숙사 생활을 했던 7학년 때, 그리고 한참 중2병인 8학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딱 한 달 전에 말이죠. 제일 최근에 울었던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얼마 전 겨울방학이 끝난 뒤 샤워를 하려고 기숙사 화장실에 들어가니 물기가 다 안 마른 상태에서 문을 닫아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이런 화장실을 보고 있으니 너무 서럽고 현타가 왔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곳에서 지내야 되지? 집에 가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니 갑자기 감정이 격해져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지나니 금방 다시 적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기숙사 생활 때문에 천지인 입학하는 게 더 고민되시죠?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 학교와 집이 먼 친구들은 기숙사 생활을 하니 굳이 먼 길을 통학하지 않아도 되고 1, 2주 동안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생활을 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표면적인 이야기 말고 제가 지내고 느낀 기숙사 생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느낀 기숙사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몸은 춥지만 마음은 따뜻해질 수 있는 곳입니다. 비록 기숙사가 집보다 편하고 좋진 않지만 언니, 동생, 친구들과 함께 자립하는 생활을 하며 재밌게 부끄부끄 따뜻하다고 느꼈습니다. 때로는 깊은 이야기도 하며 의지하고 오손도손 지내는 기숙사가 3년 동안 저에게 가족 있는 집이 아닌 또 다른 작은 집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집과 작은 집을 떠나 졸업순례로 스페인 산티아고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천지인이 되면 지리산과 남해 등등 여러 곳으로 10일 동안 순례를 다니게 됩니다. 이런 순례들이 기반이 되어 800km나 되는 곳을 잘 다녀온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49일이라는 먼 시간 동안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게 조금 두렵기도 하고 납치당하면 어떡하지 등등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간 산티아고는 전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길을 걷다가 바라는 식당에 들르면 음료만 시켰는데도 내가 순례자인 걸 알고는 아무 대가 없이 빵을 주며 응원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걷는 동안 아무리 힘들고 자신의 상황이 극단적이더라도 짜증내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길을 맞추어 걷는 천지인 순례들과는 다르게 졸업순례인 산티아고에서는 각자 자신의 걸음의 속도에 맞춰 걸었기에 저는 산티아고는 동행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각자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졸업순례여서 좋았다기보다 그곳의 사람들과 내 친구들 그리고 힘듦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나의 모습을 찾고 온전히 나의 배움을 얻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떠난 뒤에도 순례에서의 배움과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온전히 나의 모습으로 항상 힘들지만 길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순례자처럼 말이죠. 9년 동안 울고 웃으며 자기 자신을 더 소중히 더 나답게 꾸려나갔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수업, 영어만이 아닌 내 마음과 생각을 키우는 법을 배우며 천지, 땅, 하늘과 땅을 지나 사람이 되어 이곳을 졸업합니다. 이곳에서 자신에게 배움이라는 꽃뿌리는 같지만 각자 다른 형태의 주기가 되어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사랑하는 학교 졸업생 권도익이라고 합니다. 저는 24살이고요. 이 학교를 입학한 지가 이제 10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가 많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제가 기억하는 이 학교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여기가 삶을 살아가는 자세를 알려주는 그런 학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게 뭐 물리적이든 정신적이든 그 태도를 이렇게 알려주는 학교라고 기억을 하고 실제로 여기 아이들 생활하고 저의 생활할 때 모습을 떠올려 보면 밥 해먹고 자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립심을 키울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그걸 이제 중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뭐 고등학교 과정이나 대학교 가서도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강인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가르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활자나 지식만으로는 이제 충분히 전달될 수도
채울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배워가는 그런 이념들과 잘 맞닿아 있는 이 생활 덕분에 그걸 잘 채워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활 그냥 혼자 살아가는 학교나 그런 공동체 공간들은 다른 곳에서 많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기숙사 생활하는 곳은 많은데 근데 여기는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좀 예시로 이제 수업 아까 설명 들으신 거 보면 국영수 위주의 어떤 능력주의의 교육 과정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이 많이 있었고 또 걷고 기도하고 이런 거 처음에는 성인들이 하는 정신수양회의처럼 느껴지는데 이제 일상이 꾸준히 하면서 일상이 되다 보니까 이게 나만의 어떤 시간을 갖는 그런 좋은 행위가 되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옆에 그 설링이가 써준 글 들어보면 술래 엄청 재밌어 했다고 했는데 저도 그 술래 가면서 정말 다양한 이미지나 감각들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술래 다녀오는 거에 대해 정말 좋은 추억으로 강렬하게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그냥 형식적이고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후에 이제 제가 지금까지 온 진로나 아니면 만났던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 정말 유연하고 나의 선택을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학교 나온 많은 친구들 보면 그 어떤 정형화된 그런 길을 무작정 따라가지 않고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선택이나 이런 걸 찾아서 많이들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이 학교를 정말 좋았던 곳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3년차 학생으로 있는 오하이로 있습니다. 사실 요즘 제가 좀 너무 바빠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래서 굉장히 좀 멍한 상태로 아까 앉아있다가 이러다가 지금 뭔가 말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그 진병찬 선생님이 미래를 생각하지 말고 참지 말고 지금에 충실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 말도 바로 이쯤에서 좀 한숨 잡았다고 이렇게 여기는 뭔가 이렇게 필요할 때 그때 이제 필요한 그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사실 저희가 처음 왔을 때 여러 가지로 처음에 오자마자 저희는 이제 부부가 다 여기구나 여기 꼭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근데 현실은 좀 녹록지가 않았어요. 우선은 저희가 경상도에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에 뭐 연고도 없고 뭐 집은 당연히 없고 그리고 아내가 이제 일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한국말 거의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아내한테 이걸 이렇게 교육이나 이걸 다 맡기고 제가 일을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여건이 그랬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 뜻이 있으면 다 길은 있구나 그 말이 진짜 현실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 좀 먹먹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한 1년 정도는 우울증이 좀 심하게 와가지고 거의 이렇게 외부 활동 못하는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시간들이 다 지나서 지금 이렇게 앞에 나와서 어쨌든 학부모 대표로 이런 말씀 전할 수 있게 됐으니까 어떻게든 다 되는구나 싶은데 그게 이제 저나 뭐 저희 가족만 있었으면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여기에 이제 배운 또 식구들하고 같이
뭔가 머리를 맞대고 또 이제 마음을 내주셔가지고 그런 시간들이 지나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 있고 이렇게 페북에다가 여기 이제 신입생이 설명회 이거를 이제 알리려고 글을 썼는데 쓰다 보니까 정말 이게 되게 절절한 그 러브레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좀 경상도 남자여가지고 표현을 잘 못하거든요, 평상시에. 근데 그 3년 동안 이렇게 알알이 이렇게 쌓였던 것들이 이렇게 진짜 감사하게 내가 여기서 많은 것들 받고 살아왔구나 이런 게 글 쓰다 보면 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걸 읽고 fun설님이 이렇게 말을 해달라고 한 것 같고 아마 이제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은 뭐 이렇게 사랑하는 점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려고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보내고 싶은데 좀 여러 가지로 그렇게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이 있을 분도 있을 텐데 뭐 제 경험상은 아무튼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 여기 끌림이 있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일단 오시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은 지금은 이제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불안하고 고민으로 오겠지만 그게 결국 배우는 것 같아요. 이게 다 보이는 거고 그러면 굳이 뭐 그렇게 배우는 게 있어요. 그냥 이렇게 반복하는 건데 거기서 이렇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또 서로가 이제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주고받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왔을 때는 우리 아이의 학교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3년이 지나고 보니까 여기는 내 학교구나, 우리 학교구나 이런 마음으로 지금 바뀐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같이 동지로서 그 시간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같이 자리하셔서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사랑어린 학교에서 배움을 가진 것들을 나눠주셨는데요. 네, 이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조금 이제 좀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질문은 이렇게 다음 이제 초등, 중등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이렇게 궁금한 거 좀 나누시면 좋겠고요. 여기 계신 상태에서 그래서 새로 오는 새 식구 모심에 오신 가족분들도 계신데 짧게 이제 어디서 오셨는지 이제 아이는 뭐 몇 학년인지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인사 정도 이렇게 가족별로 이렇게 잠깐 나누면 어떨까? 저희도 이것도 인연이라고 지금 2시부터 5시 한 3시간째 같이 어울리고 있는데, 네, 혹시 가족분들 인사 이렇게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여기 앞에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임지연입니다. 오늘 솔직히 여기 알아보고 싶어서 왔는데 참 좋은 얘기 많이 들었고 뭐 결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곳에서 많은 배움 얻어가시고 좋은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분들 계시면 여기 네. 네. 우리 도율이가 지금 안내해주고 도율이가 저를 위해 도와서 좀 안녕하세요. 저희는 벌교에서 살고 있는데 아직 아이는 6살이고 네, 훈련회나 학교에 아마 들어갈 텐데 네,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네, 마침 기회가 있어서 구경하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안녕하세요. 저는 구미에서 왔고요. 아이는 5학년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마이크 줄이 짧아가지고 이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북구에서 왔습니다. 저희는 8살, 9살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네. 마음 깊은 곳에서 진짜부터 이제 사랑 어린을 향해 있었고 오늘 이렇게 정식적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네, 반갑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아까 그 질문하셨던 저는 건 아닙니까? 네. 그냥 관심 있어서. 그것도 괜찮습니다. 네, 관심 있는 친구도 괜찮습니다. 네. 편하게. 무슨 말씀을? 그냥 소개 어떻게 소개하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엄마 아버지 홍승민 씨랑 이렇게 알고 있는 후배이자 동생이고요. 이제 유아나 학교를 다니면서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는 그런 이야기 좀 들어서 제가 너무 사랑하는 제 조카여서 이제 어떤 환경에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지 교육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네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보고 싶고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아직 아이는 없지만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서 앞으로 이제 만약에 생기게 된다고 한다면 좋을 그런 공간이고 장소인지 좀 한번 보고 싶기도 하고 또 뜻깊게 교육하시고 이제 함께 키우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서 보러 오게 됐고요. 와서 보니까 일단 아이들이 너무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인 것 같아서 그것만으로도 참 좋고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아주 좋은 느낌과 좋은 감정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차례를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월 달에 마을 인생학교 설명회 때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저희 아이들하고 그때 같이 못 와봤어가지고 저는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5학년 아이를 들어있는 광주에도 살고 있고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이 공간에 대해서 알고 지낸 지는 오래됐었는데 이제 이렇게 인연이 닿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이제 갖고 이렇게 살다가 이제 이렇게 자주 어떤 행사가 있으면 이렇게 오다 보면 그런 인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마음으로 올 때마다 항상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해주시고 마음 열고 따뜻하게 이렇게 맞이해 주시는 것들이 다 이렇게 느껴져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네, 오늘 2번째 방문했는데 네, 좋은 느낌을 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양에 살고 있고요. 김안기라고 합니다. 제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렇게 중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아름아름 프랑스 어린 학교를 아름아름 좀 알게 돼서 그래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제 아이 특성들이라든지 좀 여러 부분이 있어서 기숙사가 있는 학교이고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진짜 많으시네요. 저희가. 네. 네, 안녕하세요. 전주에서 왔습니다. 네, 정은입니다. 사랑의 학교는 아이 4살 때부터 보내고 싶다 결심을 하고 학교는 3번째 왔습니다. 저번에 한 번 오고 피카레미 공연 때 오고 이제 오늘은 정말 설명회를 들으러 왔는데 이제 저 혼자 데리고 와야 돼서 네 남편하고 지금 이제 약간을 설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혼자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일을 하면서 이제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때문에 오늘 한번 좀 뜻이 있으면 길이 열린다고 하셨으니 한번 여기서 뜻이 좀 열릴 수 있을까 한번 상의를 드리고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같이 동인 일행이신가요? 네. 그러면 같이 일행이세요? 네. 네, 그럼 저기 애기 아버님 앉고 계시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왔고요. 예전부터 부산과 순천을 오가면서 양다리를 거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순천에 완전히 이제 오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첫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와야 되는 나이인데 좀 많이 고민이 됐었어요. 근데 두 가지가 있던데 한 곳은 아이가 이러하니 아이를 이렇게 바꿔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류가 좀 많고, 이곳은 제가 느끼기로는 아이를 바꾸기보다는 아이는 원래 이러하니 저를 그 아이에 맞게 좀 교육하는 곳이라고 알고 있어가지고 아이를 보낸다기보다는 제가 좀 많이 다니면서 바뀌려고 선택하게 됐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이 해주셔서 저희가 준비하면서 12시 저희가 이제 마음 모으는 시간이 있는데 저희 사랑어린 배움터에 가족들이 12시가 되면 그 새로운 새 식구가 함께 어울려 놀면서 푸른 집에서 함께 할 새 식구를 기다리는 그런 기도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닿아서 오늘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다음 순서는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그건 좀 공간을 옮기겠습니다. 초등 아이가 있으신 가족들은 여기 뒤에 보면 풍경소리 강의라고 있어요. 여기 도서관에. 그래서 이 방에서 배움지기 분하고 학교 생활에 궁금한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등 가정에 있는 친구들은 요 도서관 2층에 아몽방이라는 간판이 있어요. 거기가 실제 천지 교실인가요? 거기가 천지인 같이 생활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요 중앙으로 나가시면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계단으로 올라가셔서 여기 2층에 아몽방에서 그 중등 담당하고 계시는 배움지기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이 끝나고 나서 나가실 때는 저희 지금 여기 앞에 보면 사랑어린 선물 그러니가 있거든요. 저희 학교 텃밭에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저희가 쌀 아까 못 심는 거 보셨죠? 이렇게 벼베기하고 타작한 햇살 그리고 저희 배움터 닭들이 낳은 알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같이 이제 고마운 마음으로 반가운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했으니까요. 요 도서관 앞에 나가시면 그 나무 그늘 앞에 이렇게 선물 정성어린 사랑어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거 꼭 받아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또 빠뜨린 안내가 있을까요? 없나요? 네. 네. 질의응답 전에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길어질 수 있어요. 네네. 질의응답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시니까 여기 나오셔서 선물 받아서 각 교실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사랑어린학교 입학 설명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